안녕하세요. 임대리가 알려드림의 임대리입니다. 오늘은 스텝 4.5 디자인 미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미팅은 주로 외부 측의 마감재 미팅입니다. 외장 마감과 창호와 외부 도어에 관련된 미팅을 진행하여 만들어진 디자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결정하는 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내용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1. 창호 미팅 편 2. 외장재 디자인 미팅, 외부 도어 미팅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자인 미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코디와 스펙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겠지만 디자인 미팅에서는 다년간 경험을 쌓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온 전문가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새롭게 출시되는 혹은 새로 수입되는 마감재 정보를 시공자와 서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미팅입니다. 여기서 작은 팁! 킥오프 미팅을 마친 다음에 오후에 진행해도 되지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면 더욱더 깊은 이야기와 기타 사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호 미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호의 경우 각 창호 회사마다 제작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1차 미팅 때 결정해서 발주하지 않는다면 목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모두 완성된 다음 한참 후에 창호가 반입되기 때문에 미리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것은 창호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창호 선택은 우리 집 단열과 연관이 깊겠죠? 그럼 창호는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창호 효율 등급을 직접 확인해서 선택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창호 시험할 때 창호와 우리 집에 설치된 창호의 기밀이 같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경험이 많고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꾸준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각 창호 회사마다 장단점을 실시간으로 접할 기회가 많은 시공사에게 여러 창호 회사의 장단점을 듣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1차 디자인 미팅 중 창호 미팅에서 꼭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우리 집 건축 도면 중에 인면도와 창호도가 서로 일치하는지와 창호의 열림 방향이 일치하는지 최종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건축사도 건축주와 도면을 수없이 수정하다 보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발주해야만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산 창호, 미국식 창호, 그리고 유럽식 창호 등의 창호 스타일에 따라서 내부 마감 디테일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식 창호의 경우는 내측으로 열리기 때문에 가구 배열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식 창호의 경우는 기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안 사항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국내산 창호의 경우는 창호 프레임이 두껍기 때문에 내외부 마감 디테일에 대한 논의하여야 합니다. 3. 설계 도면에는 창호 프레임 색상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호 프레임의 컬러 결정이 필요합니다. 4. 빗물바지 후레싱을 설치할 것인지와 빗물바지 후레싱의 스타일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혹시 창호를 혼자 공부해서 선택할 수는 없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따단! 창호 독학하기. 첫 번째, 창호 에너지 효율 등급 직접 찾아보기. 2012년 7월부터 창호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실시해 창문도 가전제품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창문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로 구분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창호로 1등급, 2등급 창호가 좋은 창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사이트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 제도 사이트에서 창 세트의 종류를 등급별, 브랜드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을 선택하시면은 창호의 자세한 열 관리율과 유리 기밀성 등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의 성능을 알아볼 것. 일반적으로 창호는 프레임과 유리로 구분되며 창호 회사는 프레임을 만들고 유리는 유리업체에서 만들고 그 유리를 이용하여 2중 유리, 3중 유리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쉽게 말해 창문 하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메이커의 프레임 회사가 전부 다 제작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 유리, 감봉을 넣은 창문의 유리 이 세 가지의 업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문의 프레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리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중 유리 사이에 습기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유리의 성능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창호 회사의 AS팀 운영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겨울철 AS의 90%는 창호 프레임과 유리의 결로 문제 때문인데요. 쉽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에게 묻는 방법이 있는데요. 집을 지어본 건축주님이라도 한 회사의 창문을 평생에 한 번 정도 경험하게 되고, 건축사 입장에서는 10여 년간 지켜보면서 쭉 관리하기 힘들지만 시공사의 경우는 여러 개의 회사를 10여 년간 쭉 지켜봤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각 창호 회사의 AS팀 운영을 점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을 내역 금액에 가장 맞게 추천하고 조언을 듣는 게 좋겠죠? 네 번째, 3중 유리인가요? 2중 유리인가요? 사전에 창호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신 분들은 실제 유리 두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창호에 대해 접할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은 창호의 종류와 이중 복층 유리, 유리 두께의 종류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유리는 단창, 이중창으로 나뉘고, 유리는 단유리, 이중 복층유리, 3중 복층유리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핸드폰 플래시 기능을 켜서 3중 유리인 걸 체크해 볼까요? 플래시가 여러 개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3중 유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디자인 미팅 1편, 창호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경험으로 확인한 창호에 결로가 많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법,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드리지 못했는데요. 브랜드 하우징과 집짓기 네이버 포스트에서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디자인 미팅 2편, 외장지 미팅, 외부도 미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후.